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정됐지만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패배한 이낙연 후보 측이 무효표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두 후보 캠프로 나눠졌던 지역 정치권도 살얼음 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첫 공식 일정으로 송영길 대표와 함께 오늘 대전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첫 소식 이선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송영길 대표와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찾은 것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아닌 대전 현충원을 찾은 데 대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참배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 충청 지역에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충원, 서울 현충원도 중요한데 대전 현충원으로 일부러 좀 선택한 면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지역 간에도 불공정과 불균형이 없는 균형 잡힌 나라가 중요하다고 덧붙여 국가 균형 발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선출하면서 같이 전 당원 투표에 의해서 통과된 특별 당규에 근거해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만큼 치열하게 경쟁했던 지역의 여권 캠프에선 아직도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며 캠프 대전 본부장을 맡았던 황운하 의원은 이제부턴 본선 승리를 위해 단일 대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과감한 개혁, 결단력, 추진력, 실행력 이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본선에서도 대전 시민들의 과반이 넘는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캠프 상황실장으로 활약했던 천안의 문진석 의원과 충청 경선 승리를 끌어낸 세종의 강준현 의원, 나수열 전 충남부지사도 본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좌장인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론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무효표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낙연 필연 캠프에는 박완주, 김종민, 박영순, 어기구, 홍성국 등 충청권 현역 의원들이 대거 도왔습니다. 대책회의 중인 이낙연 캠프에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아직 원팀으로는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에서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안전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절실합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대전 소방본부 소속 민모 소방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평소 직장 내 갑질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고 현재 경찰이 관련 내용을 수사 중입니다. 민 소방위를 포함해 올 들어 불과 9개월 만에 전국에서 소방관 1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우울증과 직무 스트레스 등이 주된 이유인데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대전 지역 소방관은 평균 12명, 경찰관은 평균 30명에 육박하는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증상이 있어도 정신력이 약하다는 낙인이 무서워 병원을 찾지 않는 숨겨진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겨진 환자가 많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두려움 없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또 조직 문화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지난 2016년부터 찾아가는 심리상담 운영을 통해 전 직원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병원 연계를 통한 정신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도 경찰 마음 동행센터에서 심리상담과 함께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긴급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트레스 수준도 같이 보시고 또 본인의 어떤 자율신경계 균형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도 같이 보시면서 그 스트레스를 검진해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상담도 계속 이어가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대전의 상가업소 2만 곳가량이 문을 닫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가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8월 8만 6,600곳이던 대전의 상가업소가 올 6월에는 6만 6,900곳으로 19,700곳이 줄었습니다. 소매업이 8,100여 곳, 음식업이 5천여 곳으로 많이 문을 닫았으며 관광, 여가, 오락업소는 3곳 가운데 1곳이 폐업할 만큼 타격이 컸고 은행동과 선화동, 용전동, 오류동, 대흥동 등 원도심 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봇이 산업 현장을 넘어 사람과 일상을 공유하며 감정을 나누는 세상.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닌데요. 국내 연구진이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고령자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로봇이 외출해서 돌아온 주인을 알아보고 현관으로 나와 반갑게 맞아줍니다. 주인님 다녀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일 없었지? 함께 운동하며 자세를 잡아주는 것은 기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또 정해진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고령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정서적으로 반응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할 때는 참 막막할 때가 많은데 제니가 와가지고 이리저리 실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었어요.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로봇 인공지능 기술은 5년 동안 축적한 방대한 양의 고령자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여기에 외형과 음성 인식, 상호작용 생성 등 13개 기술을 결합해 로봇의 관점에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령자가 사는 환경에 2달 동안 적용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로봇 시각의 관점에서 특화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많이 모아서 그걸 인공지능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고령자 대상 로봇을 위해서는 좀 더 강인한 성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에 실제로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능을 추가해 로봇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후속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는 밤사이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5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서는 대덕구의 모 중학교와 관련해 5명이 추가됐고 유성 모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돼 학교를 중심으로 양성 판정이 잇따르면서 밤사이 2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에서 산발적인 감염으로 12명이 추가됐고 서산과 아산, 논산 등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면서 모두 28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올해 대전 시내 도로망 204km를 확충할 15개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회덕 나들목 연결도로가 오는 12월 착공되고 북대전 나들목에서 세종 부강역 도로 등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덕구 와동에서 신탄진동 광역도로 등 2개 노선, 4개 혼잡도로 구간도 새롭게 국가사업에 반영됐습니다. 대전시는 5조 4천억이 투입되는 15개 광역 순환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도심 교통 혼잡과 이동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걸로 내다봤으며 보령에서 대전, 보은을 잇는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시내버스 1,038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운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차량 소독, 타이어 마모, 소화기와 난방기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보고 운수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기점지 휴게실과 화장실, 식당 운영 실태도 점검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산림 파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벌채가 최근 5년간 1,750여 건 적발됐고 피해 면적은 축구장 6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분석한 결과 불법 벌채 단속은 2016년 336건에서 지난해 352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 6월까지 213건이 적발돼 피해액은 56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북이 26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충남도 244건에 달해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산사태 피해 면적이 2019년보다 7.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사태 피해 면적은 1,343헥타로 2019년 156헥타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복구 금액도 3,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우려 지역 13만 9천여 곳 가운데 실태 조사를 마친 곳은 3만 9천여 곳으로 28%에 그쳐 취약 지역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사태 사망자의 64%가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하루빨리 실태 조사를 마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욕기를 맞아 이달 31일까지 유관기관과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과 조업 금지 구역 위반 등입니다.